Achoa University. 네, 안녕하세요. 김상일입니다. 세법 수업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소득세 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우리나라 법체계 전체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사업소득의 그 최종적인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뭐 그런 구조들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 사실 우리 그 소득세라는 게 결국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총 8가지 세목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2배사, 근연기, 퇴양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업소득 2배사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에요. 네, 사업소득 얘기를 하는데 교재 순서상으로는 금융소득이 먼저 나와요. 꼭지가 3-2로. 근데 금융소득 부분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소득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힘든 걸 하면 굉장히 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그 뒤로 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사업소득은 우리가 이제 쉽게 현실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소득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다 싶어서 먼저 사업소득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예, 282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늘 강의를 이제 교재는 조금 이따 하고요. 강의 순서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원페이지 서머리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사업소득 강의 순서는 첫 번째로 원페이지 서머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건 금융소득 쪽이네요. 바로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먼저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사업소득 챕터 전체적인 걸 하지만 일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 우리가 뭐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공부를 한다 해도 100페이지가 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선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어려운 과목을 할 때는 그 100페이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머지 이제 난이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술술 읽어가면 좀 빠른 것 같아요. 정리도 좀 잘 되고. 그래서 이 원페이지 서머리라는 거는 이제 전체 내용을 서머리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효과적인 그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중요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여기다 앞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원페이지 서머리를 첫 번째 할 거고요.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론 파트로 교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도 있고 이제 예제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로 내준 것도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순서는 뭐 1, 2, 3 이런 식으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사업소득을 다룰 건데 책을 보면은 그 굉장히 범위가 있습니다. 282페이지부터 저기 307페이지까지 있어요. 200 뭐 페이지는 뭐 여기서 그렇죠? 대략 한 40페이지 정도? 4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그 많은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사업소득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는 뭔가, 그거를 좀 제가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먼저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사업소득은 요거는 누구의 사업이죠? 보통 얘기할 때 자연인. 자연인이 뭐예요? 자연인이 우리예요. 살아있는 생물의 사람. 자연하고 좀 반대되는 게 법인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법인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인세는 이제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거죠. 근데 자연인은 사업만 하지는 않잖아요. 노동도 하고, 그죠? 근로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자연인이 하고 있는 어떤 법인이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소득을 얘기해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많은 가게들이 있죠. 예. 법인 형태가 아닌 그 뭐 커피 전문점도 있고요, 음식점도 있고, 문구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이 다 사업 소득이 있는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소득 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오히려 법인 숫자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이걸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업소득에서 중요한 거는 열거주의라고 그랬어요. 소득세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어느 법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업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업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업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느냐, 세금을 안 내도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비과세 사업소득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될 때도 비과세 사업소득 항목을 껴줘요. 그래놓고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사업소득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소득에서 여러분이 그 주의해야 될 거는 방금 얘기한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자연인과 그 법인 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듯이 소득세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법인의 사업소득 요거 간의 비교를 하고요.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뭔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소득세 사업소득은 이게 개인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업하다가 만든 거를 자기가 그냥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월급도 주고. 법인은 그렇지가 않죠. 예. 삼성전자가 사장님한테 월급을 준 건데 개인 사업은 내가 사장인데 사장한테도 월급을 줘요. 좀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관찰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모호함,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 간의 그 모호함 때문에 사업소득에서는 특별히 더 까다롭게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은 더 혜택을 주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 소득세